일부 등장 당시만 하더라도 주인공 바키의 라이벌이자 무신 오로치 도포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천재라고 불리웠던 오로치 가츠미였지만 최대 토너먼트 편에서의 어이없는 광탈을 시작으로 이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도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리액션 담당은 토쿠가와 영감한테 뺏기고 설명 중 역할은 레츠에게 뺏기면서 가라테하는 모토베로 전락했던 가츠미가 드디어 피크가의 명대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기에 이번에는 오로치 가츠미 인물 개정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인의 명무사 서당계 베이알꾼 한량 존스입니다. 오스. 바키 세계관 내에서 가라테 공수도 최강자는 전국 문화생 10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신심의 가라테의 창시자 오로치 도포입니다. 그리고 범사냥꾼 무신으로 불리우는 도포가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한 것이 바로 오로치 가츠미라는 남자죠. 몇몇 헤이러들은 도포 정자 특별 전형으로 후계자 자리를 꿰찬 나카사리 류류코쿠라고 많이들 비난하지만 사실 오로치 가츠미는 정확하게는 도포의 양아들이며 무엇보다도 바키 집안 놈들과는 달리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효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아무튼 옛날 옛적 가츠미는 서커스단에서 가족들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커스 사자쇼 담당이었던 아버지가 사자에게 홀라당 잡아먹혀버리는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가츠미는 사자를 진정시켰고 이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도포는 가츠미를 입양하죠. 그렇게 떡잎부터 남달랐던 가츠미는 도포 밑에서 가라테를 수련하며 과거 오로치 도포가 몇십 년의 시간을 바쳐 겨우 도달한 기술들을 보다 어린 나이에 아무렇지 않게 재현해내며 가라테를 완성한 남자. 가라테 비밀병기 기술적으로는 이미 오로치 도포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더하여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도포에게는 무한한 존경을, 양어머니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양본의 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포에게 입양본의 친어머니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인성까지 갖춘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더하여 이제는 아버지 도포 대신 신심회를 이끌며 자식으로서도 사회인으로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에 사실상 바키에 나올 게 아닌 교과서에 나올 법한 효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애비 이름 막 부르며 때려 죽이겠다는 바키나 아빠한테 관심 받으려고 풀도핑 빨고 비브라늄 임플란트 하나 믿고 미친 개 마냥 사나 물어뜯고 다니며 교도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떼기랑 비교해보면 선녀 그 자체. 그렇지만 사실 일부 출연 당시만 하더라도 가츠미는 지금의 젠틀함과는 거리가 먼 상당히 오만하고 잔인한 캐릭터였습니다.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의 얼굴을 개패 박살내고 뼈를 부서뜨리고 눈을 앗아가는 등 파멸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놈이었죠. 이렇게 무자비함이 강조되던 가츠미는 족밥들을 잔혹하게 짓밟으며 연승연정 이어가며 당시의 바키보다도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주죠. 실제로 바키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하나야마를 잠재워버리면서 당연히 결승전에서 바키를 만나 아버지 도포가 유주로에게 개패 빨린 것에 대한 복수를 시전할 줄 알았지만 레츠카이오에게 개같이 패배하며 바키와의 대결은커녕 바키 냄새도 못 맡고 그대로 전성기가 1분 만에 끝나게 됩니다. 팩트인가요 선생님? 사실입니다. 레츠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해버리며 페이크 라이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는 레츠를 사범으로 모시며 하수를 자처하고 흉악사형수 편에서 헥터 도일에게 얼굴 테러당해 복수를 하지만 끝내 헥터 도일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이미지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바키 레귤러 멤버가 아닌 아빠 잘 만나 체육관 물려받은 그저 그런 동네 관장님으로 이미지가 굳어질 때쯤 피클편에서 아버지의 안전한 그늘을 뒤로 한 채 자신이 패할 것이라는 걸, 나아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란 걸 알면서도 싸우는 용기와 승리에 대한 집념을 보여준 덕분에 가라테 도련님에서 진정한 무술가로 이미지 회복에 성공하죠. 이후 피클편에서 오른팔을 잃게 되지만 외팔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삼겠다며 나름 새로운 캐릭터성을 갖춰가는 듯 했지만 인기가 개같이 떨어졌는지 현재는 레츠카이오의 오른팔을 이식하며 외팔이 개성을 갖다 팔고 또 뭐라고 컨셉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의 천재 오로치 가츠미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은 무려 2명입니다. 먼저 신심의 가라테 후계자 설정은 마스이 쇼케이 문장규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문장규 마스이 쇼케이는 13살 나이에 극진 가라테 수련을 시작했으며 17살 때부터 일본 가라테 선수권대회에서 상을 휩쓸기 시작했고 이후 87년도 월드 오픈 가라테 토너먼트에서 최연소 챔피언으로 등극하며 가라테 천재로서 두각을 드러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장규는 극진 공수도 극진 가라테의 창시자 최영희 최배달 선생의 유지에 따라 극진 공수도의 정식 후계자가 되어 극진 공수도 2대 관장에 등극합니다. 이때 당시 고작 가라테 5단에 불과했던 더하여 이미 수많은 선배를 두고 있던 문장규를 극진 가라테 새로운 지도자로 간택한다는 최배달의 유언에 대한 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극진 가라테 유파가 3개로 쪼개지기는 했지만 아무튼 정식으로 극진 가라테 이어받은 건 문장규 선생입니다. 이런 문장규와 실제 겪었던
겪었던 극진 가라테 간의 여러 속사정을 차용하여 조금은 어설픈 후계자 오로치 카츠미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성격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일본의 레전드 보디빌더 키타무라 카츠미입니다. 머슬 키타무라라는 이명을 가진 키타무라 카츠미가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노력하는 천재라는 특색과 극한의 정신력 때문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몸을 단련한 카츠미는 학창 시절에는 자전거에 푹 빠진 귀염둥이였으며 동시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지라 이후 도쿄대에 입학하지만 자신의 목표와 다하다는 생각에 그대로 자퇴를 하고 트레이닝에만 매진하죠. 물론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는 아들 레미를 보고 개패빡친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아서 눈 수술까지 받기도 했지만 끝까지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와 병행하여 이번에는 도쿄대 지대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결국 집안 형편 때문에 또다시 자퇴를 하게 되었고 결국 보디빌더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 공부하겠다며 목표를 변경한 뒤 보디빌더로 전업하여 매일같이 우유, 달걀, 고등어 동전이 보충제와 흡입하는 극한의 식단 유지를 통해 대회 준비 고작 4일 만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우승하는 위엄을 보여주지만 결국 무리한 몸 관리로 인해서 2000년 8월경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태어난 이상 내가 찾은 목표를 위해 한계까지 도전하고 싶다 라는 말을 남겼던 키타무라는 극한의 정신력을 무장한 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삶을 몸소 실천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 노력하는 천재 가라테가 오로치 카츠미의 세부적인 성격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오로치 카츠미는 어느 정도 파이터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죠. 냉정하게 카츠미의 최전성기는 바퀴의 라이벌로 묘사되었던 최대 토너먼트 편입니다. 당시 카츠미는 얼굴이면 얼굴, 혈통이면 혈통, 실력이면 실력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가라테 최종병기다운 포스를 뽐내며 등장했습니다. 카츠미는 이전까지 강자로 묘사되었던 쩌리들을 가볍게 제압한 뒤 2회전에서는 최강의 야쿠자 하나야마 카오루와 대결을 펼치죠. 처음에는 하나야마의 묵직한 펀치에 개같이 두드려 맞지만 신심의 회원들의 오니짱 간발해 소리에 각성하여 날카로운 가라테 연속기로 승기를 가져온 뒤 필살기 음속권 마하펀치로 하나야마를 격파하죠. 그 후 카츠미는 곧장 레츠카이와 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하나야마 때문에 지능 태어가 왔는지 아니면 쉴 때 드래곤볼 보고 와서 뽕이 차오른 건지 대결을 시작하자마자 음속권 온 선언하며 자세를 잡는 비용신 전략을 선보인 탓에 레츠에게 쪽도 못 쓰고 무력하게 패했으며 그것은 이미 우리 중국 무술이 2000년 전 개발한 기술이다 라고 중뽕치사를 행했던 당시 레츠에게 훈수까지 드는 지옥까지 당합니다. 이후 흉악사형수 편에서는 헥터 도일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첫 대결에서 암수의 달인 헥터 도일은 분진테어로 카츠미에게 전신 이도 화상을 입히고 빤스런하지만 곧장 도포에게 두드려 맞고 신심의 도장으로 잡혀오게 되죠. 그렇게 카츠미는 도일을 가라테 철권으로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패고 깨어나면 또다시 철권으로 실시시키며 문자 그대로 도일을 파괴해버리지만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도일에게 더 이상 너의 몸을 부술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 모습에 감명받은 도일은 후에 카츠미의 승리를 인정하죠. 비록 상대가 사형수 최약체로 평가받는 도일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오만함을 버리고 상대를 압도하면서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약간이지만 이미지 회복에 성공하죠. 이후 한마 유지로의 조롱과 지난날의 안주해버린 자신에 대한 분노에 힘입어 카츠미는 각 고향과 레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필살기인 음속권을 초음속권으로 발전시킨 뒤 고대의 전사 피클과 싸움을 펼치죠. 초반 일반적인 가라테로는 단단한 피클의 육체에 그 어떠한 데미지도 주지 못하자 카츠미는 갈고 닦은 필살기인 초음속권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초음속권 카운터를 맞고 피클조차 기절하며 승기를 잡는가 했지만 사실 피클은 데미지에 의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망가진 카츠미는 나중에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졸려서 잡는 것 뿐이었죠. 결국 음속을 넘나드는 속도를 견디지 못한 카츠미의 오른팔이 먼저 파괴되고 카츠미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며 그대로 기절합니다. 이때 피클로부터 카츠미의 목숨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도포가 아들에게 수치를 안겨줄 셈인가 라고 말하는 연출까지 겹치며 왜 카츠미 대 피클 편이 바퀴 최고의 에피소드로 뽑히는지 선생님, 근데 이전 기술 그냥 음속권 마하펀치도 일단 음속을 넘어섰잖아요. 거기다가 지 혼자 연습할 때는 손이 멀쩡할 때 왜 피클과 싸울 때만 바퀴에서는 이게 맞아. 하여간 이과놈들은 낭만이 없어. 그렇게 가라테가의 상징인 오른팔을 잃고 외팔이로서 나름 단련하며 또다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가 했지만 이후 바퀴도 무사시편 스모도 등에서는 다시 배경용 병풍으로 전락하며 현 시점 전투력은 레귤러 최약체로 평가받는 하나야마보다도 약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전적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패배가 많은 것이 평가절하의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레츠의 팔을 이식한 만큼 일부 때의 포스를 다시 보여주기를 팬들은 여전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신의 아들 신심의 가라테 정식 후계자, 일본 전설의 보디빌더 천재 가라테가 좋은 설정이라는 설정은 다 먹여줬지만 일부 때가 고점이었던 캐릭터인지라 여전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오로치 카츠미. 본래라면 가라테 선수의 상징인 오늘판을 내주면서까지 보여준 피클과의 명대결이 애니화되면서 떡상했어야 했지만 오프닝 격투씬만 화려하고 실제 애니 속 격투씬은 생각해보라 하면서 풍든 아가리술 가스라이팅만 조지고 정작 중요한 격투씬은 개패같이 그려서 가라테 도련님에서 천재 가라테가로 다시금 부활한 비운의 천재 오로치 카츠미 인물계 전풍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개패였습니다.